전국 코코 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오늘 지역은 네. 일자리가 쏟아지고 있는 평택입니다. 평택 일자리 쏟아지고 있긴 하죠. 네. 그 사진에서 맨날 봐요. 그 삼성전자 공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네. 평택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택은 변화사항도 많고 그냥 이렇게 뭔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수도권 같으면서도 지방 같기도 하면서도 애매하게 걸쳐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일단 평택 입지부터 먼저 파악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저기 평택에 있는 세부적인 입지 공부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택이 어떤 도시인지 그 가장 핵심 숲에서 바라보는 느낌 얘를 먼저 잡고 들어가면 이해가 엄청 쉽거든요. 평택은 수도권인가요? 수도권이죠. 경기도죠. 네. 말만 경기도 아닌가요?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경기도는 수도권에 출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물론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에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살아요. 심지어 동두천에서 출근을 하고요. 의정부 다 출근해요. 파주, 고양 다 출근하거든요. 평택에서 서울 출근하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실제 이거 시간 다 계산해 보면 만만치 않아요. 특히나 뭐 본인이 뭐 지하철역 바로 옆에 사는 것도 아닐 거고 갈아타서 또 가서 1호선 타고 길게 가서 또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요 위에 있는 저 수원이나 용인 이런 것들은 서울 진입성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뭐 엠버스 한번 타면 가고 뭐 지하철도 있고 다양한데 평택은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여기는 그냥 천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해도가 일단 하나 딱 쉬워졌어요. 네. 평택은 그냥 천안이구나. 또는 청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쉬워져요. 일구님, 네. 그럼 평택은 지방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평택은 그냥 지방 도시의 관점으로 지방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울 출퇴근이 아니에요. 지방에서 누가 서울 출퇴근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 역세권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야 지하철 역세권이니까 1호선 타고 서울까지 가니까 거기가 집값이 제일 비싸겠네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앞에서 실수 안 하게끔 다 잡아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이제 주변 동서남북을 좀 봐야 되는데 천안하고 평택 출퇴근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천안이 정말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어서 밀려나서 평택에 갈 수 있겠으나 네. 천안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차 타고 사실은 뭐 30분 가야 되거든요. 그나마 딱 접해 있는 게 안성이죠. 안성하고는 같은 생활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산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충분히 가깝긴 한데 굳이 오산에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동탄을 제외하고 왼쪽에 있는 화성은 다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택 자체를 놓고 보면 평택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바닷가를 끼고 있죠. 네.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이 있는데 도시는 어디가 좋은 입지가 될까요? 우리 집이 항만 근처에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시가 다 형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큰 고속도로가 여기를 많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지하철도 여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의 탄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했어요. 이걸 딱 보면 지역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다 뭐 무슨 신도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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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도시개발이야. 결국 다 택지개발로 신도시처럼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상업지를 보면 이렇게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닌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애들을 보면 여기가 구도심의 시초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상권들이 조금 약간 오합지졸 막 그런 상권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택역이 있었잖아요. 역. 네. 평택역이 있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 상권을 중심으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주르륵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곳 근처에 항상 시청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평택 시청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나마 그 도시 개발할 때 싹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시청에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도시가 여기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도시가 자,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성하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평택역에서 아래쪽으로 확장될까 위로 올라갈까? 위로 올라가요. 당연히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도시 형성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씩 퍼즐을 채워나간 거예요. 그렇게 택지개발지구를 다, 도시개발을 다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야, 이게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평택은 이거는 사람 살 집을 더 지어야 돼 하면 큰 곳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지정한 곳이 여기죠. 고덕 신도시죠. 그래서 고덕 신도시의 절반은 이제 삼성 일자리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주거가 쫙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안 볼래 안 볼 수는 없는데 자, 일단 지방에 있어서 일자리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안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집이 삼성전자 정문 나와서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여기가 제일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요. 네. 그게 상가든 아파트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을 사람들이 많이 따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하철 역세권, 그 다음에 평택에 들어오는 기차 역세권,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역 바로 옆에 집이 있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기차역 바로 옆에 있으면? 지금 기차역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평택 지제역에 여기에 이미 SRT가 쓰고 있어요. SRT가 쓰고 있고 수소발, 그 다음에 KTX가 앞으로 또 쓸 건데 걔는 서울발이 아니라 수원발이에요. 서울발은 천안으로 가요. 이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쪽짜리. 네, 반쪽짜리예요. 이 KTX는. 자, 어쨌든 자, 여기가 SRT가 이제 들어오면 이게 엄청 좋을까 안 좋을까? 나쁠 건 없겠죠. 네. 없는 것보단 좋긴 한데 SRT만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인천의 그 연수구 위쪽에 올라가면 그 송도동 구도심에 KTX가 이제 앞으로 쓸 건데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입지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역은 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으로 보면 평택역이 있고 평택지제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서정리가 있고 송탑역이 있고 요까지 이제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역 중에서도 상권이 형성된 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역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역은 당연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지제역은 원래 아무것도 없던 간이역을 그제서야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역으로 만든 거라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서정리역은 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구도심 형성되어 있고요. 동탄역은 여기 그 상권이 있긴 여기 있긴 한데 주변 상권이 좀 미흡해요. 결국은 상권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구도심 상권은. 서정리역하고 평택역. 부모님 그 주요 상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도심 상권이랑 신도시 상권 두 개를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구도시 상권 근접한 곳은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에요. 확대해보면 구도심 상권에는 막 모텔도 있고 술집도 있고 막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는 아니에요. 신도시에 있는 상권을 봐야 돼요. 네. 그곳을 같이 감싸고 있는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빨간색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네. 이게 평택 시청이거든요. 시청 옆에 일반 상업지가 있는데 여기는 술집과 모텔들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상권은 좋은 상권이 아니에요. 준주거가 있죠. 네. 사람들이 준주거를 잘 안 보더라고요. 일반 상업지를 보고 볼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예. 여기 보면 그 평택에 에듀타운이라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에듀야. 에듀잖아, 에듀. 네. 교육에 특화돼 있대. 뭐가 교육에 특화돼 있을까 하고 한번 딱 보면 로드뷰 한번 볼게요. 여기 딱 보면 로드뷰를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느낌 어때요? 학원이 좀 많아 보이네요. 네, 학원들이 있죠. 네. 요 블락에. 그럼 여기 준상업 찍을까요? 아니죠. 준주거라고 돼 있죠.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는 뭐냐면 주거는 아닌데 상업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상업에 가까워요. 근데 준주거에 뭐가 못 들어오냐면 모텔, 술집, 그 다음에 룸살롱 이런 사람들 딱 싫어하는 거 못 들어와요. 아예.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학원, 병원. 병원.
쾌적한 것만 들어올 수 있어요. 카페. 카페.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학원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내가 학원 원장이면 여기 만들지. 누가 그 모텔 옆에다 학원을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를 같이 봐야 되고, 거기를 감싸고 있는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근데 지도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여기 준주거 있죠. 네. 평택시청 바로 밑에 여기도 있다. 이런 거 체크 포인트고요. 그 시청 옆에보다는 이렇게 아파트 감싸고 있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여기 또 있죠. 여기도 그런 게 좀 있겠구나. 이걸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준주거가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치고 평택시에서 가장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둔 새로운 상업지. 이게 여기가 센터예요. 요쪽이. 그래서 딱 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상권이 그래도 여기는 좀 아름답게 해놨네 라는 느낌 들죠. 네. 물론 뒷블락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뭐 술집도 있고 뭐 하겠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도시라서 깔끔하게 쾌적하게 해놓은 거죠. 여기도 보면 마사지도 있고 뭐 있거든요. 술집도 있고 뒷블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상업지의 한계인 거죠. 장점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맞고. 어쨌든 사람들 여기서도 노는구나. 이것도 꽤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요 위에 있는 커피숍 이런 것들은 속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보면 일종이거든요. 제 일종이기 때문에 뭐 가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상가주택, 원룸주택 그런 것들이 즐비한 동네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지도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준주거 지역. 제가 좋은 거 알려줬죠. 네. 준주거 지역 이거 하나만 오늘 들어도 입지 분석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평택 내 집 마련할 때 이 준주거 지역 가까운 곳에만 선택해도 성공 확률이 완전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야죠. 여기 평택 지지역 인근에. 여기는 공공청사가 들어올 자리고, 여기도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에 상권이 여기에 이제 일반 상업지가 들어오겠죠. 네. 여긴 또 막 술집하고 뭐 섞여 있겠죠. 엄청나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원을 보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어요, 아예. 설계 도면 자체가. 이게 여기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상업지 여기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준주거. 그래서 여기 준주거를 보면, 여기 동삭동인데, 동삭동에서 학원가가 형성될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횡할걸요? 횡하긴 한데, 생기면 여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지.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이 건물이 지금 몇 개가 없겠지. 네. 횡하잖아요. 네. 근데 더더더 생기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 입지를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택지 개발 지구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소사벌 택지 개발 지구가 요쪽이거든요. 네. 여기가 좀 제일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빈 땅을 용죽, 뭐 소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빈 땅을 또 세교, 그 다음에 또 동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겹쳐 있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뭐 동시에 다다닥 해서 입주 연도를 보면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안성하고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쪽도 진행했죠. 용의 도시 개발도 진행된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국제도시 여기에 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해야 될까요? 네. 송탄역 근처에 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좋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서정리역 인근에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리까리한데요. 아리까리하죠. 네. 여기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완전 구도심 상권이고, 왼쪽에 있는 건 신도시에 만들어준 예쁜 일반 상업지인데, 이게 큰 도로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개라고 좀 봐야 되고, 일반 큰 상업지를 동서남북으로 신도시가 감싸고 있는 모양이 좋거든요. 이 감싸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모양이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 왼쪽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다시 사이사이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작은 것들이. 그럼 여기 작은 거 들어오고, 작은 거 들어오고, 작은 거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운데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가가 많아져요. 그러면 상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리해지죠. 근데 그렇지만 이용해야 될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쪽에 이게 막 쏠림 현상이 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울 수 있다. 도시 설계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탄 신도시 가운데, 물론 왼쪽에 좀 그게 교통이 있긴 한데 합쳐진단 말이에요. 도로를 위에 덮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는데 여기는 완전 쪼개져 있고 교통이 저 오른쪽에 가 있고 중시상업지가 오른쪽 가 있어서 도시 설계 면에서 약간 아쉽긴 해요. 가운데를 탁 중심으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죠. 이게 막 위례 신도시인데 위례 신도시도 한복판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른쪽 사이드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있던 도로가 있고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왜냐하면 있는 거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교통이 먼저 있었잖아요. 네. 네, 1호선이 훨씬 먼저 있었고 빈 땅에 지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를 다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교통을.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고덕 국제 신도시 네, 거기랑 지제역 네, 어디가 더 좋은지 또 싸우죠. 논란이 있더라고요. 엄청 싸우죠. 네. 제가 논란을 싹 없애줄까요? 네. 한 명이 싫어할 텐데. 괜찮으려나? 그렇지만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네. 각자 의견이 있는 거니까요. 네. 국제 고덕 신도시가 이겨요. 어, 지제역을. 왜 이기냐면 여기는 아직 완성을 안 했죠. 네. 한참 멀었어요.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자리 근접성과 교통이 아니에요. 학군. 학군이에요. 네. 학군과 학원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 지금은 어디가 좋냐면 아까 얘기했던 에듀타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아까 지제역 인근에는 학원을 만들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고덕국제신도시는 맘만 먹으면 여러 개들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얼마든지 어떻게 뭐 하면. 그 다음에 구도심은 이 신도시의 크기가 중요해요. 이게 커야 여기 빈 땅에 뭐 나중에 혹여나 뭐 마트, 백화점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커야 이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절돼 있어요. 오른쪽, 왼쪽 단절돼 있고 위쪽으로 단절돼 있고 아래쪽에 심지어 공업지역도 끼고 있죠. 네. 일자리예요. 이 회사 근처에 있는 게 뭐가 좋을까요? 여기 만약에 공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뚝이 있으면 싫어하겠죠. 네. 이게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기기가 어렵다. 이거 지하철 역세권 이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 기차가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송도 신도시가 이길까 아니면 송도 구도심에 그 기차역 KTX 생기잖아요. 네. 누가 이길까? 송도 신도시가 이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네,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은 상대가 되죠. 근데 SRT는 좀 편하지 않나요? 편하죠. 근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 타고 10분, 20분 타고 가서 SRT 이용 다 하거든요. 네. 큰 불편함을 안 느껴요. 아무도 걸어갈 생각이 없어요. 매일매일 보내는 그 환경, 산책하고, 공원 산책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가고, 그게 훨씬 중요하죠. 이걸 극명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울산에 가면, 울산 KTX역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저 왼쪽에 울주군에 있어요. 자, 그럼 울주군 역세권 그 아파트가 비쌀까? 울산 남구의 옥동에 학원가 잘 돼 있는 그 아파트가 비쌀까? 두 개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옥동이요. 답 나왔죠.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명하게 비유하긴 했는데 네. 물론 울주군하고 평택 지제역 입지는 달라요. 물론 평택 지제역도 울주군보다는 그냥 거의 다 비슷하게 좋죠. 여기는 압도적으로 좋은 입지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네. 지금 보면 어디든 다 신도시예요. 회사 다 가까워요. 다 쾌적해요. 뭐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냥 좀 더 큰 애가 좀 더 유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고덕 신도시의 새 아파트가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계속 입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연식 차이가 또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통을 빼고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왜냐하면 서울로 맨날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SRT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은근히 꽤 많거든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네. 그 한 끗 차이가 비역세권과 역세권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사실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다라는 그 거죠. 입지라는 거를 네, 그 생활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심플해졌죠. 평택은 그냥 지방 중에 중견 도시구나. 교통은 아무 중요하지 않구나. 만약에 교통이 중요했다고 하면 천안에 있는 천안역 KTX역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불단이 제일 비싸거든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네.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평택도 그렇게 되겠구나.
연구님, 근데 평택에 호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자연환경. 보세요? 자연환경 있으면 좋죠. 자연환경 있는 거 좋죠. 남들은 없잖아요. 네. 네. 좋죠. 근데 그것만 있어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은 당연히 좀 붙는다고 봐야죠. 이렇게 공업 지역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런 요소들은 의미가 있죠. 요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 입지 파악된 것 같은데요. 네, 대략적으로 순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연구님,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 한번 알아보시죠. 가볼까요?